자, 우리가 관여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은 산소의 출입이 수반되는, 수소의 출입이 수반되는, 전자의 출입이 수반되는 N가는 일련의 화학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수업의 중후반부를 다룰 것은 산화수의 증감을 통해서 역시 산화환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N가는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산화환원 반응입니까? 광합성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알루미늄 3 플러스 용액이 있는데다가 마그네슘을 넣었어. 그래서 금속이 성출되고 뭐 또 다른 새로운 이온이 녹아나가. 이게 산화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구과학을 공부시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N가는 반응들은 태양 복사기 때문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차라리 이 반응은 태양 복사기가 근원인 에너지입니까? 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태양의 근본이 아닌 걸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의 근본이 되는 거 또는 조력에서 근본이 되는 거 그런 것들 그걸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나머지는 태양지가 근본이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가는 반응들은 산화 반응이다. 그래서 산화 반응 반응이 될 수 없는 반응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반응을 보고 이거 산화 반응일 수가 없잖아 판단이 나오면 산화 반응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산화되었다, 누가 환원되었다, 또는 A가 산화제다, B가 환원제다 이딴 말이 다 틀리겠죠. 이해됐어?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쓰는 순간 산화수가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가 틀리는 말로 바로 다이렉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들이 뭐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3 수준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아니 물리 변화인데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닌데 산화 환원 반응일 리가 없지 않아 하는 거죠.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건 상태 변화가 있겠네요. 상태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바뀌는 것들입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간답니다. 뭐라 부릅니까? 그치? 융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고요? 기화가 되겠고 고체에서 직접 다이렉트 기체로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에너지 출입이 있죠. 융해를 흡수해야 되고 기화를 흡수해야 되고 승화를 흡수해야 됩니다. 화학원 과정에 또 후반부에 일련의 화학 반응과 열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한번 소개하죠. 기체에서 액체로 뭐라 부릅니까? 액화라 부르죠. 예, 수증기였다면 특별하게 은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은고 그리고 다이렉트 승화도 있네요. 예, 이 경우에 액화열을 방출하는 은고열을 방출하는 발열이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예요. 이래서 또 하나 용해 과정인데요. 용매와 용질이 단순하게 섞이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해볼까? NaCl, 염화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 액큐어스 Cl 마이너스 액큐어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위에 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아나가는 용해 과정. 물론 이것도 역시 열의 출입이 수반됩니다. 일반적인 고체 물질의 용해 과정은 흡열입니다. 그래서 앵간한 고체 물질이 흡열이다 보니까 발열되는 몇 가지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했겠고 이 열의 출입에 대해서는 또 후반부에 여러분하고 또 다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태 변화와 그리고 용해, 유해 말고 용해, 물에 녹이는 이 과정들은 물리 변화로서 대표적인 물리 변화로서 산화환 반응일 수가 없다.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중에서 중2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앙금 생성 반응 이건 산화환 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이온 대 이온이 다이렉트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의 염화이온 은이온의 질산이온 그래서 이 둘이가 만났더니 HCl의 염화은의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대. 이때 은 원자가 된 게 아니라 은양이온 그대로예요. 염화이온 그대로예요. 전자를 얻고 잃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만났더니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앙금을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Na, NO3. 질산 나트륨은 aqueous. 이건 물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위 뒤에 aqueous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앙금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온 대 이온이 만났고 그 이온이 전자를 더 추가로 얻어주거나 잃어주거나 그딴 건 없어요. 중2 때 앙금 생성 반응을 공부시켰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네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금속을 산에 넣은 이건 산염기 중화 반응 아니에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넣었는데 산염기 중화 반응하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봐도 대놓고 산성인 염산과 누가 봐도 대놓고 염기인 수산화투를 만나서 그래 물 만들어 그리고 NaCl이라는 솔트경을 만들어 이거는 누가 봐도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산화 반응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오 이게 산염기야?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메탈 금속의 산화물은요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염기성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구학에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현무암질 하는 거죠. 현무암질. 화산 터지는 현무암질. 이거 염기성 암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 많아서 그랬다 했습니다. 염기성. 그럼 철, 마그네슘 별로 없는 유문암질, 주로 SiO2, 이산화탄소, 규산염, X, non-메탈,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그 액성이 산성입니다. 금속의 산화물과 비금속의 산화물이 서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건 산염기 반응입니다. 선생님, 금속 산화물이 염기성이라고요? 왜요? 어째서요? 금속의 산화물 쓸게요. Na2O 산화탄소에 물 집어넣어 볼게요. 산화탄소에 물 집어넣으면 두 개의 수산화탄소 만듭니다. CaO 산화칼슘입니다. 여기에 물 집어넣었습니다. CaOH2 수산화칼슘을 만듭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이에요. 그렇다면 비금속의 산화물 SO2 이산화황이 있네요. 이산화황 황이란 비금속의 산화물이에요. 이거 물 집어넣어봐요. H2SO3 이러면 삼산황이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황산가스를 아황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게 아황산이에요. 산성물질이에요.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 물 집어넣어봐요. H2CO3 탄산이 만들어져요. 아황산가스 탄산가스 이렇게 써요.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에요.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이라고요. 그래서 100% SiO2 되는 석영 있잖아요. 석영 베이스가 많은 유분암질 용암은 우리가 산성, 마그마, 산성, 용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산화물을 준비해봤습니다. CaO, 산화칼슘을 준비해볼게요. 비금속의 산화물 SiO2입니다. 우리 앞에서 철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산화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산화철, 철광, 석 하잖아. 철광, 석이 뭔데? 돌이잖아. 돌에 있는 규산염 성분이에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산화칼슘을 집어넣어서 CaSiO3를 만드는데요. 이걸 우리는 슬래그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슬래그는 철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철보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액체철이 용융되어서 만들어졌을 때 산화철을 용융시켜서 액체철을 만들잖아요. 철, 액체. 앞에서 우리가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산화반응할 때 Fe2O3에다가 이산화탄소 불어넣어서 가열하니까 CO2가 되고 Fe 요게 얻어졌는데 흔히 말하는 쇳물이에요. 당장의 액체 상태예요. 근데 이 액체 상태의 쇳물은 철은 산소와 매우 좋아해요. 다시 산화돼요. 그래서 이 슬래그가 그 위를 덮어요. 주변에 있는 산소가 안 오게 슬래그가 덮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밸브 열면 액체 물면 액체 수돗물만 쭉 뽑아져 나와요. 그걸 빨리 냉각시켜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죠. 슬래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나중에 산화수의 증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산염이 중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알겠나?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무슨 산염기하라고 했는데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의 조합을 보는 순간 이거는 산염기 반응이잖아. 그러면 누가 산화됐다 환원됐다, 누가 산화제다 환원제다, 누구 산화소 증가했다 감소했다 무조건 나타내는 거야. 왜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문제 풀 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뭡니까 전국단체 하사고 이런 것들은 너무 학생들 수준이 높다 보니까 좀 문제를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저기 하늘고 친구 그 과외 한다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실수라고 또 했다 하는데 과연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1등급이 나오지 못했다고 시무룩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험 공부 잘하는 거네. 되나?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쓸게요. 산염이 중화 반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반응 하나 더 쓸게요. 어떤 반응입니까 하면 이 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산화칼슘 어떻게 만듭니까 하면 CaO 산화칼슘 요걸 만들기 위해서 CaCO3 탄산칼슘을 자 삼각형 열을 받는 뜻입니다. 탄산칼슘의 열분해를 통해서 CaO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보다시피 산화칼슘이요 금속의 산화물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이산화탄소요 탄산가스라니까요. 탄산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의 역반응이겠죠. 이래서 역반응으로 산화칼슘에 이산화탄소 집어넣는 이 반응이 산염기 중화 반응인데 역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다 보니까 산화칼슘의 열분해 반응은 산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살짝 공부했지만 산염기 중화 반응은 무조건 발열입니다. 이 역반응 발열입니다. 그렇다면 산화칼슘 열분해 반응은 당연하게도 흡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꽤 다양한 반응이 발열 반응이 많은데 흡열 반응 뭐 있을까? 이런 것도 있죠. 산화칼슘 열분해 흡열 반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반응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서 Na2CO3 탄산나트륨과 그리고 CO2 이산탄소를 얻어내는 염기성과 산성을 얻어지네요. 이 역반응도 뭐가 된다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 흔히 식소다라고 불러주는데 그 한동안 그 오징어 게임 하면서 달고나가 유행했습니다. 요즘도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설탕을 녹인 데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식소다를 집어넣으면 이산탄소가 나오면서 바글바글해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빵을 넣을 때, 빵 만들 때 탄산수소 나트륨을 통해서 이산탄소가 나와서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는 반응이기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런 놈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역반응이다 보니까 산화 반응이 아니거나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탄소의 산화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그래서 앵간한 반응도 산화 반응이다. 차라리 그래서 이거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입니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뭐가 산화 반응이 아닌 걸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특히 산염기 중화 반응 또는 그 역반응이 되는 놈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정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이제 산화수, 화학원에서 산화수,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도 역시 화학원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3F 학원 쪽에 보면 산화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화학에. 그쪽에서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화수의 얘기를 한다 했는데요. 산화수가 뭔데요? 예. 물질 내에서
특정 원자가 얼마나 산화됐습니까를 나타내는 정도를 산화수로 합니다. 어이씨, 뭐 어렵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온 결합은 전자 잃고 올 거잖아. 그럼 공결은 뭔데요? 내가 이만큼 내게 니가 이만큼 내라 하는 거잖아. 근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좀 더 전자를 잘 땡겨온 놈이 있을 것이야. 전자를 좀 더 잘 땡긴다면 다 먹어라고 하는 게 그게 산수예요. 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전기 음성 작아서 좀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되면 다 잃어버려라고 하는 게 산수 개념이야. 이온 결합은 전기 음성 큰 놈이 완전히 즉 비금속이 완전히 전자를 다 먹었다고 생각된다면 비금속 반응에서 산화수의 개념은 마치 이온 결합을 공유 결합을 이온 결합인 양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수를 매깁니다. 첫 번째 원소 물질이었다면 얘는 산화수가 기본적으로 0을 쓰겠다는 거죠. 원소 처입니다. 산화수 0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O2 산소 분자 원소 물질이잖아요. 산화수 0을 매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2번 단원자 이온이에요. 나트륨 1 플러스 얘는요 이 1 플러스 전자 한 개를 이랬잖아. 플러스 1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Cl 마이너스요 전자 한 개를 뭐라고 이래나 전자 한 개 완전히 얻어먹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겠다는 거예요.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과 뭐하다? 똑같이 치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예, 뭐 칼슘 플러스 썼네요. 칼슘 플러스 씁니다. 산소 얼마 쓰겠다고? 플러스 2를 쓰겠다는 거죠. 화의 2만 썼어요. 이게 산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쓰겠다는 거예요. 알륨 3 플러스 썼어요. 산소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안정한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나와야 됩니다. NaCl 나트륨 1 플러스 Cl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총합되면 0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CaCl2 염화칼슘을 한번 봤습니다. 염화칼슘을 칼슘 2 플러스 염화 1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면 이렇게 크로스링에서 전하량의 총합이 제로가 되도록 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이런 거예요. 칼슘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 염화는 1 마이너스니까 이게 몇 개 있어야? 2개 있어야 산화수 총합이 제로가 되겠지. 염화칼슘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3'이라고 따로 4라고 따지 않고 3'이라고 따로 한 것은 않습니다. 이게 앞에 이온 앞에 단원자 해놨잖아. 원자 하나가. 그 다음에 단원자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다원자 이온이 있겠죠.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CO3 2- 탄산 이온에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기준되는 놈을 4번.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좀 많이 삼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놈들이 수소하고 산소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면 수소라는 놈은 비금속 중에서 전기금속과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합니다. 수소가 공유를 하면 수소는 전자를 잃어주는 쪽에, 왜? 전기금속이 작으니까 잃어주는 쪽에 속합니다. 근데 산소는 전기금속 굉장히 커요. 두 번째로 커요. 그래서 이 산소는 엔간하면 전자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산소는 주로 마이너스 2를 씁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네요. 그러면 탄소의 산소 얼마 되겠습니까? 플러스 4가 되어서 합하니까 마이너스 2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암모늄 이온을 드리겠습니다. NH4 플러스네요. 이놈의 산화수의 총합 얼마 나와야 된다고?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수소는 기본적으로 얼마 주려고 노력한다? 플러스 1짜리 주려고 4개가 됩니다. 그 다음 도대체 질소의 산수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합해갖고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을 만들어냈잖아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3'에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하는 거예요. CA, COCA, 탄산 칼슘 같습니다. 칼슘 2 플러스의 산소 2 마이너스, 탄산 2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총합 내면 칼슘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그래서 이 탄소가 얼마인데? 플러스 4. 그래서 총합이 0 되는 거예요. 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원자 이온을 따로 하나 표시를 굳이 안 해도 요 안정한 화합물에서 산수 총합이 0이 되어요. 그러는 이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름은 과망가니산 칼륨합니다. 과망가니즈산. 이게 MnO4 1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알다시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보라색으로 많이 공부했던 그 이온이에요. 과망가니산 뒤에 칼륨을 붙일게요. 칼륨 1 플러스예요. 1 플러스 5 마이너스 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륨의 산화수는 당연히 플러스 1이죠.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Mn 망가니지 산화수는 얼마 됩니까? 플러스 7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선생님, 오이씨 어떻게 7개나 전자를 잃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전이원소인데요. 오늘 수업의 정말 막바지에 이 전이원소의 오비탈 배치를 할 겁니다. 오비탈 공부했죠? 오비탈 했어 안 했어? 했죠. 아마 이 원자분 20번까지 오비탈 배치는 지독하게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플러스 알파 21번부터 시작하는 전이원소의 오비탈 배치 몇 개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소개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소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을 쓰겠다 했잖아요. 그 말 안에 내포된 말은 뭡니까? 올라 예외가 있겠네요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쓰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예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라는 놈하고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었잖아요. 산소의 전기음수가 얼마라고? 3.5, 수소는 2.1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하면 산소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는,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요? 쌍점오미터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수소 쪽이 플러스 약간 부분적인 양전화,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데 공유 결합인데 이걸 마치 무엇이냐? 이온 결합이냐고 찾는 거예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쳤다. 에이 산소 니 다 먹어. 그래서 수소한테 플러스 1, 수소한테 플러스 1. 그 전자 산소가 하나, 두 개 다 처먹어서 마이너스 2면은 이런 형식의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하고 산소가 일반적인 비례 화학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소 두 종류이다 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참말로 세상에 없는 규칙이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릴륨에 수소 2개 붙인 이거 옥텐 만족하지 못하는 거 공부한 적이 있다 보다. 이거 옥텐 만족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리튬에 수소 붙이면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어떡해요? 수소가 아무리 전기음성도가 작다 하더라도 금속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수소의 전기음성도 2.1이고 리튬은 1.0이에요. 이건 리튬 1+에 수소 1-, 즉 수소가 전자를 오히려 먹었다. 마이너스 1을 매기는. 이래서 수소가 금속과 반응을 시켰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매기겠습니다. 산소가 전기음소가 두 번째로 커요. 3.5로. 첫 번째 큰 놈은 누군데? 플로린이죠. 그래서 산소가 플로린 2개와 공유결합을 했습니다. OF2. 이거 시중에 일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이냐면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근데 시험은 더럽게 많이 나와요. 왜? 플로린 전기음수가 산소보다 더 커요. 그래서요. 공유전자성을 플로린이 더 땡겨. 플로린 마이너스를 쓸 거예요. 이쪽도 마이너스를 써요. 젠장. 그러면 산소 어떻게 되지? 플러스 2 됩니다. 산소의 전기음수가 플러스 2가 되는 유일한 물질이 이온이에요. 시험 더럽게 잘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규 학교로 따진다면 요 분자 만들어지는 것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좀 땡겨서 1학년 2학기에 원과목을 땡겨서 하는 학교라면은 뭐 재수 없으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이걸 보게 되는데 정말 시험 잘 나와요. OF2라는 문제는 시중에서 OF2를 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잘 나와. 왜? 이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놓고 A, B, C 원자인데 얼랄라 수소가 아니라 플로리드 들어가 버린다면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브라이가 되거든요. 이래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는데요.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수소한테 플러스 1을 매겨요. 산소는 마이너스 1을 매기게 되는 거죠. 과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을 매기게 됩니다. 그게 산소의 산화수 규칙의 예외되고 있습니다. 할 거 많죠? 네, 화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업 동영상 녹화 뜨고 있으니까 뭐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우택쌤 수업 동영상 따라 올라가면 우택쌤도 이거 얘기 꽤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1년의 산화환원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NO3-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을 때 구리 2 플러스가 생기면서 NO 일산화질소가 생기는 이 반응식을 완성하소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 각각의 산화수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고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제 질소의 산수 플러스 5군요 라고 하면은 늦어요. 무슨 뜻이 알겠어? 질산이온을 보자마자 질소의 산수 플러스 5인데요가 빨리 태워야 돼요. 왜요? 문제 푸는데 시간 부족하다니까? 이직을 해서 나오면 늦는다니까요. CrO2 마이너스 크로뮴산, 이거 색깔은 노란색인데요. 크로뮴 산수 얼마야?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고 합해서 마이너스 2의 산수를 내니까 크로뮴 플러스 6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늦는다니까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건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뭐 그 정도까지 알려고 되지 않겠는데 우리 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그럴 겁니까? 이게 튀어나와야죠. 수능 어떻게 할 건데요?
최저 이온 수능을 응시하겠다면은 뭐 그런 게 할 수 있겠지만 최저 있는 거 하려면 어차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주 나오는 산화수들을 리스트업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자주 나오는 산화수들입니다. 먼저 어차피 전형 원소의 금속은요. 예를 들어서 리튬 이거 1+밖에 안 돼요. 나트륨 칼륨 1+밖에 안 돼요. 마그슘 2+밖에 안 돼요. 칼슘 2+밖에 안 된다니까요. 알루미늄 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14종 원소 원소 물질로서의 탄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원소 물질로서의 탄소를 준비했습니다. 후계는죠. 얘는 산소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원소 물질이니까 0이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CH4 메테인을 봤습니다. 수소가 플러스 1짜리예요. 이 탄소의 산소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CO 일산화탄소를 봤어요.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이 탄소의 산소 얼마 되겠습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CO2 이산화탄소를 봤어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소는 플러스 4입니다. 이거는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CO3 2- 탄산 이온에서도 이 탄소의 산소는 플러스 4가 되고 있습니다. 됐나? 15종 원소를 볼게요. 15종 원소, 2주기 15종 원소의 가장 기본은 질소입니다. N2죠. N 하면 안 되죠. N2가 돼요. 원소 물질이에요. 이 원소 물질의 산소 얼마 되고? 0이죠. 암모니아를 볼게요. 수소가 플러스 1입니다. 이 질소 산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들었죠. 질소 입장에서는 NO가 있네요. NO2도 있어요. NO 일산화질소입니다. 플러스 2가 되고 NO2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요 더 있어요. N2O5라는 놈이 있어요. 오산화 이질소를 부르는데 이 질소의 평균 산화수는 플러스 5입니다. 그 외에도 NO3- 질산 이온이 있어요. 플러스 5가 됩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플러스 5짜리가 하나.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16조. 자, 좀 전까지는 탄소다, 질소다는 2주기 원소거든요. 그럼 2주기 원소의 16조이면 산소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만 가져요. 마이너스 1도 있겠군요. 뭐. 그래서 황을 준비했습니다. 원소 물질로서의 황입니다. 원래는 SAC 가장 기본인데 뭐 그 정도가 잘 필요 없고 원소 물질이니까 제로입니다. H2S 이름은 황화수소인데요. 황화수소에서 황의 산소는 얼마 될까요?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죠. 황은 SO2 이산화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산화산소는 플러스 3입니다. 더 있어요. SO3 삼산황이 있어요. 삼산에서 황의 산소는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건 SO4 2- 황산이온에서 황의 산소 역시 플러스 6입니다. 지금 내가 14, 15, 16조 원소에 대해서 자주 나온 놈의 산화수를 매겨봤는데요. 퀘스천 2표가 시사한 바는 뭘까요? 2표가 시사하는 바. 이 표가 시사한 바가 뭘까요? 다 14종 원소 먼저까지 내가 4개입니다. 옥텟은 만족하고 싶어요. 4개를 더 어두울까 싶은 놈도 있겠고 4개를 잃어버릴래 하는 놈도 있겠네요. 15종 원소요? 먼저까지 내가 5개예요. 3개 모자란 거 어두울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에이 5개 다 잃어버릴래 하겠어요. 그래서 16종 원소 먼저까지 6개예요. 옥텟 만족하고 보겠다고 2개 어두울래 아니면 6개 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3주기 원소에서도 SiO2 이산화탄소 규소는 플러스 4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플러스 5짜리 못 올라가요. H3PO4 인산이에요. 1에서는 플러스 5예요. 플러스 6, 7 못 올라가요. 이래.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 움직인대요. 몇 조 원소야? 당연히 17조 원소. 17조 원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7까지 움직입니다. 3주기 원소로서 Cl2 염소 원소 물질은 제로입니다. HCl 염화수소 염소산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되나? HClO3 이름은 클로릭 애시드라고 하면서 이름은 염소산 클로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요 염소의 산수 얼마 될까요?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어요. 플러스 5예요. 이래서 그렇다면 HClO2도 있어요. 산소 하나 적어 아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염소의 산화수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플러스 3입니다. 클로리스 염소산에 비해서 아염소산은 산성이 강해 약해? 약하겠지. 아이 할 때 아자예요. SO4 2-가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H2SO4면 황산이에요. 예, 황산에서 황해산소 플러스 6입니다. 근데 H2SO3도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아황산이라는 놈이에요. 아황산에서 황해산소 플러스 4 들었습니다. 산성과 조금은 적어요. 이거요. 질산도 마찬가지예요. HNO3 질산이에요. 이 질산에서 질소산소 플러스 5입니다. 그다음 뭐도 있을 것 같아? HNO2도 있어요. 이름은 아질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질소산소 플러스 3입니다. 예, 질산보다는 단위산성도가 좀 떨어지네요. 수소 대신에 바꿀게요. 뭘로? 나트륨 바꿔요. 나트륨 플러스 아질산 음이온이에요. 예, 아질산 나트륨 이런 쓰면 되죠. 폐거의 발색적으로 많이 쓰이겠고요. 그리고 아질산염이 없었을 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아질산염이 그런 균을 예방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회사의 마케팅으로 아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건강한 햄 이렇게 하는데요. 실상 우리 아질산염은 몸에서 쉽게 나가요. 그래서 아질산염 빼고 비싸게 팔아요.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쓸게요. 복잡하죠? 자주 넣으니까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HClO2 원이 있습니다. 하나 더 부족하네요. 예, 요 염소의 산소는 플러스 1인데요. 아염소산 다음이네요. 장남 다음에 차남. 차아 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영어로는 하이포아 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참고로 아자는 한문이에요. 차도 한문인데요. 근데 하이포아 해버리면 하이포는 영어고 아는 한문이고 염소산도 역시 한문이고 그런 조합이네요. 이런 거 꽤 많아요. 장티푸스 균 들어봤잖아요. 장은 한자예요. 티푸스, 타이푸스 영어예요. 균 한자예요. 됐어요? 쌤, 나중에 그러면 염소는 플러스 7까지 된다며. 그럼 플러스 7은 누구야? 어떻게 해야 플러스 7 될 수 있겠습니까? 그치, 한 개 더 넣으면 돼요, 산소를. HClO4. 요 이름은 뭘까요? 산소 더 많아. 다염수산? H2S 이름이 뭐라고? 황화수소 썼지요? 그치? H2O 누가 봐도 물이지만 이거는 산화수소가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산소가 더 많네요. 뭐라 불러요 이거? 얘 과산수소를 불러요. 예 맞아요. 과염소산. 퍼클로릭 애시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과염소산에서 염소산수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7까지 올라갔잖아. 되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